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규련동에서 규련동 제로웨이스트 샵과 분해정원을 운영하는 유펑이라고 합니다. 분해정원은 음식물 쓰레기에 가몰입한 사람들의 공동체 가드닝 모임인데요. 보카시 버켓이라고 하는 한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통이 있는데 거기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발효한 음식물 퇴비를 공원에 있는 커다란 퇴비통으로 옮겨서 퇴비로 숙성을 시키고요. 그 퇴비로 꽃을 키우는 가드닝 모임입니다. 저는 공원에서 공동체 가드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카시라는 그 공기를 차단한 방식의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보카시라는 형태로 발효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마당이 있거나 이렇게 공동체 정원이 있지 않아도 가능한 방식인 스티로폼으로 퇴비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퇴비를 보관하고 퇴비를 숙성시킬 수 있는 통이 필요한데요. 스티로폼 상자를 이렇게 준비물로 권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준비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티로폼 박스는 이렇게 조금 가루가 날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싫으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스티로폼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형태의 용기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기에는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기성을 위해서 구멍을 좀 뚫어줄 건데요. 그 구멍이 조금 크기 때문에 벌레가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광목천이라든지 그리고 집에 양파망이 또 있다 하시는 분은 양파망으로 구멍의 빈자리를 메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칼, 흙을 넣고 또 퇴비를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모종삽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자를 수 있는 가위. 가위는 그냥 잘 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한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잘 잘리겠죠? 그리고 생쓰레기 위주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쌀겨라든가 커피박이라든가 뭐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더 좋은 퇴비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M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EM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해요. 그런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동사무소에는 없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이 동사무소랑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EM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서 무료로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EM을 쓰시고요. 나는 EM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쌀뜨물을 쓰셔도 굉장히 좋고 정 안 되시면은 뭐 그냥 물을 넣으셔서 수분을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생쓰레기에는 효모라든지 그런 미생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만 퇴비를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퇴비통으로 가장 좋은 거는 토기 화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토기 화분이 집에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가장 구하기 편한 스티로폼으로 만들 거예요. 조금 괴상한 소리가 납니다. 스티로폼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꼭 손 조심을 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통기를 자라게 하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완성도 있게 만들지 않으셔도 퇴비화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마음에 안 드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광목천이 있으신 분들은 광목천을 덧대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양파망을 올리신다면 이런 비주얼이 되겠죠? 사이즈가 광목천이 더 적당한 것 같으니 광목천을 오려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에는 저는 사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다양한 것들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뚜껑에 구멍을 내지 않고 옆에다가 구멍을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토분에 사용을 할 때에는 뚜껑을 따로 쓰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퇴비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퇴비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흙을 넣어볼까요? 흙은 음식물 쓰레기에 한 3배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어림 잡아서 지금 한 줌, 2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2줌에 3배니까 한 6줌 정도의 흙을 넣으면 되겠죠? 6줌. 이렇게 6줌 정도의 흙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줄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정말 잘게 잘라서 넣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겨울철 이럴 때 음식물 쓰레기 정말 안 삭을 것 같잖아요. 진짜 안 삭거든요, 경험상.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는 믹서에 갈아서 넣기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어쨌든 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흙에 닿는 그 면적이 많아질수록 퇴비화가 더 빨리 되고 냄새도 덜 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게 자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원 중에서 미생물을 아예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퇴비화 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정말 냄새가 안 나고 막 깔끔하게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비법을 물어보면은 정말 칼로 잘게 다져서 넣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잘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비화를 할 때 미생물을 넣는 이유는, 물론 미생물이 많아야지 퇴비화가 더 빨리 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생물을 넣는 과정에서 수분이 보충되기 때문에 미생물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꼭 스프레이로 뿌려주라고 안내를 많이 하고요. 미생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이나 쌀뜨물로 수분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너무 없으면 퇴비화가 좀 느리게 진행되거나 심할 때는 정말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퇴비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뒤집어 주시면 좋고요. 더 많이 뒤집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술 만드실 때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뒤집어줘야 맛있는 술이 된다고 하잖아요. 퇴비도 그렇게 뒤집어 주시면 정말 향긋하고 좋은 퇴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또 잘 뒤집어 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퇴비를 잘 뒤집어 줘야지 벌레가 덜 생긴다는 거여서, 그래서 퇴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틈날 때마다 꼭 저어주세요. 한 통을 삭힐 때 또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다른 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면서 그 통이 묵히고 있을 때 다른 통에서 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시고 이런 것들을 순환할 수 있도록 통을 한 2개 정도는 두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이게 통이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돼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통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이 숙성시킬수록 좋은 퇴비가 되니까요. 통을 좀 가능하면 순환할 수 있는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흙을 또 쓰실 때는 채망 같은 거를 이용해서 흙만 이렇게 걸러내시고요. 썩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건더기로 채망 위에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시 퇴비함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섞여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걸러진 흙만 이렇게 분갈이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퇴비화는 제 생각에는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점, 고민되는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순서에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Q&A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